단테의 신곡 지옥편 7곡.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옥의 네 번째 고리 탐욕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재화의 신 플루토가 나타나 이들을 가로막고 쉰 목소리를 긁어내며 말합니다. 파페 세이탄, 파페 세이탄 알레페.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입니다. 작가는 무려 움베르토 에코, 게다가 유작입니다. 뭔가 대단히 큰 게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근대문학의 거장, 전방위 지식인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거침없이 세상을 저격하는 글 쉬운 5편을 묶어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닐까라면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볼만 합니다. 슥 읽으면서 사회에 날리는 조소 가득한 시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조금 무겁게 읽어줘야 움베르토 에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제대로 맛보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우선은 원제인 파페 세이탄 알레페, 크로나케 디우나 소시에이탈 리퀴디아, 그리고 우리말 제목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요거를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작품 전체를 빵 관통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의 의미 파악 요거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인트로를 통해서 단테의 신곡 중에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작품의 제목인 파페 세이탄 알레페가 나오는데요. 지옥 사고리, 탐욕지옥은요, 생전에 재물에 집착을 해서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낭비벽이 심했던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낑낑 굴리면서 벌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돈주머니를 굴리다가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은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서로 막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습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라는 설명이 없었다면 현실로 오해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현실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곳을 지나가고 있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앞에 죄화의 신 플루토가 길을 막아선 건데요. 그리고는 파페 세이탄 알레페라고 말을 했어요. 막 뭔가 세 보이지 않나요? 탐욕 지옥에 있는 죄화의 신. 그렇지만 얘 허당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호통을 확 쳐버리니까 바로 물러나 버렸어요. 실제로는 약한 캐릭터였던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죽어서 지옥에 갈 만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재화, 그리고 그것들의 신인 플루토가 막상 만나보니까 센 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나 약한 재화한테 집착하면서 살았고 지옥에 가기까지 한 겁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허당 플루토가 뱉은 말, 파페 세이탄 알레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곡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온갖 나쁜 짓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설 가득한 상황에 등장을 한 온갖 나쁜 짓, 요거를 제목으로 사용을 한 움베르토 에코의 시선, 어느 방향인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어지는 부제는 크로나케 디우냐 소시에이탈 리퀴디아, 액체사회 연대기입니다. 요것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론인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성 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 유동성 사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 간의 유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사회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런 말에 하면서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정형화된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근대인들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는 동안 변화 속에 서 있는 인간은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묶여있던 개인의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자유를 위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게 됐죠. 하지만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상존하는 불안과 피로를 느껴야 됩니다.
바로 이 과거의 정형화된 사회를 고체 근대라고 부르고요. 반대되는 개념인 계속 변화하는 사회를 액체 사회, 유동성 사회라고 부르는 개념이 제시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합쳐볼게요. 변화하는 유동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강하지 않은 녀석의 온갖 나쁜 짓. 이제 저자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조소를 날리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말 제목인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이것까지 대입을 하면 그 의미는 더 확실해지겠죠. 미친 세상, 이해하는 척? 제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듯이 이 책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유쾌하면서 날카로운 통찰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모로코 사람이 로마에서 핸드폰을 삼킨 채 경찰한테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마피아는요, 배신자의 입에다 돌을 물려서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핸드폰을 쑤셔놓은 모양입니다. 에코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위는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일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성기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핸드폰은 현대인 육체의 일부가 됐다. 귀의 연장이고 눈의 연장이고 심지어 페니스의 연장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그의 핸드폰으로 질식시키는 것은 그의 창자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래요. 핸드폰은 신체의 일부. 요 말은 저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만나니까 더 무겁게 와닿습니다. 게다가요, 이 말을 한 것이 2008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요. 2008년은 아이폰이 공개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이에요. 이 모로코인이 삼켰던 거는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형 핸드폰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널리 퍼져 있는 지금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그리스해에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던 선박 노먼 애틀랜티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이 펼쳐졌고요. 높은 파도 속에서 안타까운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구조됐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구조작전을 지휘했고요. 언론은 선장에게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에코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장은 분명 신실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선장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길 바란다. 그렇다고 그가 영웅은 아니다. 정직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 용감하고 신중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보통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보통 사람들이 없다면 그 나라는 필사적으로 영웅적 인물을 찾기 마련이다. 이렇듯 움베르토 에코는 세상을 향해서 조소를 날립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해도 달려가서 도와주기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미친 세상을 비롯해서 십계명, 시인, 논문, 거짓말, 신문, 히잡, 9.11 테러, 캘리그래피 등 매우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시선을 총 7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 55편의 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들은요, 저자의 박학다식함과 위트를 잃지 않는 돌려까기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완전 고집쟁이가 쓴 글, 요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랄까 너무나도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타이밍에 작품 제목을 다시 한번 쫙 살펴봐 주면요, 그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찬 비틀기를 책으로 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코는요, 지금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리뷰였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제는 막 내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거든요. 과연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움베르토 에코는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움베르토 에코의 특유의 비틀기와 위트가 가득한 오늘의 작품, 기회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